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어제 국회 국토위에서 원희룡이 심상정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심상정 의원은 민주당과 결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자, 이 말인즉슨 너는 우리 편이잖아 라는 그런 말이죠. 이에 대해서 심상정은 애써 아닌 척 다른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심상정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공방이 계속되자 전영신의 아침 저널에서 해법은 간단하다. 우선 백지화를 백지화해라. 그 다음은 노선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공정하게 여야가 인정하는 최적의 노선이 뭔지 결정을 해야 한다. 만약에 강상면 안이 나온다면 특혜 의혹은 해소가 되더라도 이해 충돌은 남기 때문에 대통령 일가가 매각하는 게 순리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자, 심상정의 주장은 곧 원희룡이 주장하는 것과 일치한다는 생각입니다. 원희룡이 백지화 선언을 하고 나온 것은 김건희 일가의 수만 평 땅이 불거진 이 상황에 더는 밀어붙일 수 없다는 판단이 들고 또 이거 잘못하면 나도 죽고 정권도 죽는다는 생각하에 백지화 선언을 한 다음 여론전을 통해 본질을 흐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떡하니 심상정이 원희룡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국토위 현안 질의에서 여러 차례 드러났지만 강상면으로 가야 할 이유는 딱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권 내부에서조차도 의혹을 떨치려면 김건희 일가가 부동산을 매각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심상정은 무조건적인 매각보다는 철저하게 평가를 거친 뒤 강상면 노선이 결정이 됐을 때 처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꼼수라고 하지요.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원희룡은 백지화 선언 배경에 대해서 고속도로가 가야 할 길에 오물이 쌓여 불가피하게 사업이 중단됐다라며 야당의 의혹을 오물로 표현을 했습니다. 원희룡은 양평의 오랜 수건 사업이 정치적인 싸움거리가 되면서 특정인 게이트로 몰고 가는 오물이 잔뜩 쌓인 상황이 됐다. 민주당은 자기들 주장대로 안 해주면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예산 편성도 안 해주겠다고 한다. 우선 오물은 치워야 해서 불가피하게 사업을 중단하게 됐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그러니까 똥은 지들이 싸놓고 더럽고 냄새 난다고 비판을 하니까 니들이 뭐라고 해서 기분 나빠 안 치운다라고 하는 격입니다. 정말 더러워서 받을 수가 없을 지경이죠. 해서 국정조사를 통해 누구의 지시인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이에 어제 민주당은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요구서 내의 주요 대상으로는 대통령의 노선 변경 인지 및 처가 인척의 노선 변경 개입 여부 등 종점 변경 경위, 신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제기되는 재반 절차에 대한 의혹 규명, 특혜 의혹 관련 인물들의 토지 취득 경위 등이 명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노선 변경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와 기재부 등 권력층 개입 여부,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등의 사업 변경 관련 자료 파기 여부도 조사 대상에 넣습니다. 민주당 국정조사 요구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와 관련해서 여야 원내 대표에게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국힘당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이 정치공사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 협의 자체가 순탄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 하면 됩니다. 그리고 특검 가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국회의장인 김진표가 의지가 있느냐라는 것인데 김진표는 박병석과 똑같은 무리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 역시도 녹록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수박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고민정 의원도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진표를 겨냥해서 비판을 했겠습니까? 잠시 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정부가 존재합니까? 무정부 상태라는 해시태그가 SNS를 뒤덮고 있습니다. 멀쩡한 골목길에서 국민들이 목숨을 잃어도 폭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해도 정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입법, 사법, 행정, 3권이 분립된 민주주의 국가가 맞습니까?
입법부인 국회, 사법부인 법원, 행정부인 정부가 국가의 일을 나눠 맡아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하지만 그중 입법부는 존재를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충성하지 말고 헌법 정신에 충성해달라고 당부한 윤석열 대통령은 시행령 통치로 앞장서서 헌법 정신을 훼손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자유를 외치지만 시민의 자유는 빼앗고 있으며 원칙을 외치지만 자신이 곧 법인 듯 남에게만 그 원칙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행정 권력이 과대해질 땐 남은 사법과 입법이 견제를 통해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우리 국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최근 대통령실은 수신료 납부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였습니다. 마치 수신료를 안 내도 되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더니 심지어 국민들에게 체납하는 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법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수신료는 방송의 자유를 실현하는 데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으로 그 결정 등과 관련해서는 국회에 유보된 사항이라고 한 만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면 사회적 논의가 전제돼야 하고 그 논의의 장은 입법기관인 국회가 돼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당은 무엇이 그리도 무서운지 자신의 입법권이 침해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시행령에 의해 잠탈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부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의장님께서는 왜 아무런 제재도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고 계시는지 답답한 심경입니다. 얼마 전 저와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의원들은 함께 헌법재판소에 다녀왔습니다. 시행령은 응당 상위법을 구체화하는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을 부정하는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바로잡아달라 호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사법부의 판단을 맡겨야 했던 입법부 구성원들의 심경을 입법부 수장인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수신료 분리고지, 공영방송 해체, 언론의 민영화 등을 여야 간 정쟁의 소재로 보지 말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윤석열 정권만을 탓하지 말고 입법부인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라도 스스로 바로 서야 입법, 사법, 행정, 삼축 위에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고 KBS, EBS, MBC, YTN 등 공영방송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재원, 인력 등은 어떤 구조로 설계해야 하는지 국회가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야 각 당은 물론 의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국회 내에 공영방송 특위를 만들어 여야는 물론 당사자인 시민들도 듣고 말하며 토론할 수 있게 합시다. 설령 여야가 치열하게 논쟁하더라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나 통치를 뜻하는 가버먼트는 아름답고 안전한 항구로 배를 이끄는 것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국정 운영의 한 축인 국회가 국민들을 안전하게 항구로 이끌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네, 고민정 의원 말 잘했습니다. 그동안 입법부가 표결한 입법안에 대해서 행정부 수장인 윤석열은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또한 시행령으로 입법부를 농락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김진표는 입법부의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3권 분립이 무너지고 행정부를 견제할 입법부가 농락을 당하는데도 단 한마디의 유감 표명조차도 내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을까요? 이에 고민정 의원이 제발 밥값 좀 해라라고 직격한 것입니다. 밥값 못하는 자들이 어디 김진표 뿐이겠습니까? 해서 이제는 국회가 더는 윤석열 정권의 시행령 통치에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모든 일정을 다 보이콧을 하더라도 윤석열 버르장머리를 고쳐놓든지 아니면 헌법 위반 사항을 명분으로 끌어내리든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맨 앞에는 고민정 의원을 비롯한 수밖에 의원들이 좀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본인들이 직접 앞장서서 또 수밖에 의원들에게 같이 하자고 주문을 해서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워 주십시오. 그게 국민들이 진정 바라고 원하는 것일 겁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은 오직 기승전 이재명 대표의 기소를 통해 윤석열 지지율 반전을 누리고 있습니다. 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을 하고 있는 반면에
검찰은 쌍방울 전 김성태 회장에 대해서 국보법 위반이 아닌 처벌이 아주 가벼운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이거야말로 대놓고 봐주기 기소를 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탄압하기 위해서 김성태를 봐주기 기소했다면서 회유와 협박, 사법고래와 봐주기 기소가 윤석열 검찰의 수사 방식이냐.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탄압하기 위해 회유와 봐주기 수사를 한다라면 관련 혐의에 대해서 고발을 검토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에 이재명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노상강도를 경범죄로 기소한 이상한 검찰이라면서 검찰은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800만 불을 해외로 빼돌려 북한에 몰래 주었다고 공소장에 써놓고도 막상 기소는 중범죄는 다 빼고 경미한 미신고 외환거래만 적용을 했다. 언제든지 중범죄로 공소장 변경이나 추가 기소가 가능하니 김성태 회장은 거미줄에 걸린 나비 신세다. 검찰과 김성태 회장은 이 돈이 독점 개발권 확보와 자신의 방북 추진을 위한 로비 자금이 아닌 이재명을 위한 대납금이라는데 북한이 쌍방울에 써준 독점 개발 합의서는 무료였고 김성태 회장 방북 추진도 무료였다는 것이다. 북한은 방북비 300만 불이나 완불을 받고 초청장 하나 안 보냈다는 것인데 참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길게 말할 것도 없습니다. 대통령 되시면 검찰 해체 꼭 해주십시오. 그것만이 대한민국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